오늘도 난꽃은 향기를 피우며 곳곳이 피어나 있습니다. (2018년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님 축하합니다. 또 꿋꿋하게 1년을 버티셨습니다. 이재용 정경유착 오명서 풀려났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썼습니다. 2심서 집행유예 353일 만에 석방되었다. 법원 대통령 겁박 따라 돈 줬다. 승계 청탁 경영 유착은 없었다. 승마지원금 36억만 뇌물로 인정했다. 최지성 장충기 삼성의 임원들도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문재인이는 시간 없다. 정부 개헌안을 준비해달라. 사실상 국회에 개헌 논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이가 여적질을 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제거하는 여적질, 헌법을 파괴하는 여적질.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의 제2중대가 돼서 김정은에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갖다 바치려고 이제 헌법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여적질은 이 옆에다가도 또 썼습니다. 뭡니까? 교과서 집필 시안서 북세습을 빼라. 6.25 남침을 빼라. 이 교육평가원 북인권도 빼라. 이 여적질을 임종석 문재인이가 지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상곤이가 이제 총대를 메고 교육부 장관이죠. 이 짓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북한 만경봉호가 5.24 제재를 흔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묵호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예술단 본진 오늘 묵호항에 입항, 정부 제재 예외 허용키로. 이게 왜 이렇습니까? 김정은이가 밀어붙인 것이죠. 처음에는 육로로 온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만경봉호로 이제 5.24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를 비웃는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종석, 문재인 이런 자들이 동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적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용 3개 주요 혐의 모두 무죄. 주요 혐의가 뭐냐면 미르 K스포츠 뇌물이다. 영재센터도 뇌물이다. 재산국에 도피했다. 이것이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1심에 그 판사는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참 한심합니다. 특검 주장 대부분 인정 안 돼. 뇌물 액수 특검은 433억이라고 했고 1심에는 89억을 인정했는데 2심은 그 반을 뚝 잘라 36억만 인정을 했습니다. 특검이 내세운 경영권 승계 작업, 재판부는 승계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특검은 가상의 것을 만들어내 갖고 이제 기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묵시적 청탁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묵시적 청탁도 이게 말이 됩니까?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최순실에 준 36억 관련만 인정했다. 재산국외 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다. 청문회 최씨 모른다 위증은 유죄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강요로 최순실에 36억 줬어도 직무 관련 대가성 있다. 대통령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다. 어떤 대가인지 특정하지 않아도 무언가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 어느 기업이 거절하겠나 지적도 있다. 쓰고 있습니다. 이재용 씨를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 올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거 한명숙 1심 깨고 유죄 판결을 내렸던 분입니다. 법조계 법리만 따지는 원칙주의자, 선거 후 적폐 판사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이게 참 어려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문재인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미북 대화 평창에서 묽고 싸늘한 미국, 대화 기대하는 정부와 온도차. 펜스 부통령은 이제 북한 대표단과 나를 마주치게 하지 말라. 동선을 그렇게 짜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원비어 대학생 가진 고문을 당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죽은 우리 원비어의 부부입니다. 이분이 지난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 연두교서 행사에 초청돼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은 이 두 분을 이제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과 이 원비어 어머니, 아버지 같이 평창올림픽에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 언론들 남북 대화 개시 전에 한미 협의 안 돼 균열이 심각하다 쓰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평창 가는 건 대북 해법 균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제 대화만 하자고 하는 문재인과 임종석을 압박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펜스와 김영남 한 자리에서 만나도 조우 차원 넘는 대화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 원비어 붙인 평창에 온다. 펜스 미 부통령 개막식에 초청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즉 북한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곧 북한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북한 인민 해방해야 마땅합니다. 저 북한의 노동당 김정은과 그 지배구조, 노동당 그리고 선군 정치를 하는 군사 리더십 그리고 플러스 정부 조직 이러한 자들은 다 처형되고 죽어마땅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일반 인민, 저들은 인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일반 국민들, 이들은 해방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이것을 작년 11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7일 날 560m 역주행을 하면서 임종석과 문재인과 이철성이의 이 반미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에 빌붙어 사는 저놈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난 다음 날 11월 8일 날 국회에 들어가서 연설을 한 겁니다. 한국민은 위대하다. 그리고 북한에 억압받고 있는 인민들이 있다. 해방시켜야 된다. 한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태극기 국민들도 해방시켜야 된다. 이 뉘앙스로 연설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펜스 부통령이 이 원비어 부부와 함께 평창에 와서 이제 문재인 이 사기 대통령 거짓 대통령, 찬탈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북한 공격을 한다. 네가 말려도 한다. 북한 인민을 해방하겠다. 네가 잘못 말리다가 네도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해임됐다고 합니다. 김원홍이는 출당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정원 황후임의 김정각이 임명했다고 합니다. 총정치국장에 풍계리 4번 경조소 굴착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경도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2번 경도가 방치된 가운데 현재 4번 경도에서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영변의 원자로가 2년째 가동 중이어서 핵연료의 재처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에 오는 8일 건군절 열병식 행사와 관련해 평양 미림비행장에 병력 1만 2천여 명, 장비 160여 대를 동원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식 발사대도 식별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문맥을 보면은 이제 2월 8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2월 8일 날 핵실험의 가능성이 있고 미사일 발사대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미국이 알아채고 코피 작전을 감행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깨부수갔다. 이러한 상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씨 직속으로 있는 정해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청와대발 개헌안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정해구 성공회대 출신입니까? 간첩들을 양성하는 양성소, 정책기획위, 공론조사 등 포함 한 달 내 국민 여론 수렴 나설 계획, 여야 합의 안 되면 3월 중 발의를 한다. 문재인이 2014년 위헌 판결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저는 여적총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의원이 한미훈련 재개하나 8번 질문했는데 이 총리는 끝까지 가타부타 입장을 안 밝혔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한미훈련을 재개하지 않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임종석과 문재인과 이낙연 총리가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지령을 따라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적 총리라고 썼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93조에 해당되는 여적 총리라고 쓴 것입니다. 여적의 김상곤 수장이 벌이고 있는 일을 보겠습니다. 남한 정통성을 부각 않고 북과 동등 국가로 서술하겠다. 북을 높여주겠다. 북을 존숭하겠다 하는 내용이죠. 역사교과서 집필 초안. 그래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북한 인권을 2007년 개정, 2009년 개정, 2015년 개정, 2020년 적용 예정 시한 초안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을 언급하지 않겠다. 북한 세습체제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겠다. 북한이 6.25 남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하지 않겠다. 이 여적질을 김상곤이가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따라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를 이 여적들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와 원전 기술을 파괴하는 자, 이 교과서까지 파괴하는 자, 이들을 여적군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보고 있습니다. 헌법 파괴 여적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서도 모른다면은 국민들 니들은 개 돼지다. 이걸 보고서도 모른다면 니들은 개 돼지다. 민중기 성희롱 논란에 대법 4년 전 양해된 일이다라고 감싸고 있습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성희롱 발언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려면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된다. 그게 6cm 이상이면 된다. 길이를 의미하죠. 남근의 길이를 의미하죠. 신용카드 그 크기가 딱 그렇다. 이게 민중기 이놈이 여성들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이 신용카드 가지고 6cm 남근이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놈을 대법원장 김명수는 이놈이 서울대학교 법대 동기라고 중앙지법원장에다가 갖다 앉혔습니다. 이놈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2월 6일 화요일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것 아닌가. 그렇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작년 1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삼성 장학생이라는 매도와 문자 폭탄 피해를 입었다. 누구라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미 사법부 지도부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들로 교체됐다.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순전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에는 아직 법과 양식을 우선하는 꼿꼿한 판사들이 있었다. 2심 판사들도 온갖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 사회를 바치는 기둥이 아직은 건재하다고 느낀다. 찬사를 보냅니다. 6.25 남침, 북세습, 북인권, 자유민주 다 뺀 새 정부 교과서 시안. 이 짓을 임종석, 문재인, 김상곤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적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 교과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적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여적들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3.1절 범국민대회 준비 안보단체 및 광역안보단체 회의를 하겠답니다. 개헌 저지 1,000만 명 서명 헌법 수호 자유수호라고 했는데 여기에 문재인 퇴진은 쏙 빠졌습니다. 아마 전광훈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이 배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퇴진시키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일인데 개헌을 사회주의 헌법 개헌을 추진하는 놈이 누굽니까? 그 놈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만은 쏙 뺐습니다. 고영주, 김초롱, 박성년, 전광훈 2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장소 코리아나 호텔 2층 양식당 프린스 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애국단체장들은 총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연락처 하고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2월 6일자 화요일입니다. 353일 만에 이재용 석방. 보기 힘든 남자 교사 초등교 50곳에 남자 교사는 0명이라고 합니다. 여자 교사들만 있는 곳이 50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북 가장 많은 21곳, 경기 13곳, 작년 임용고시 남합격 33% 그쳤다. 전국 초등 임용 시험 남성 합격자에서 17년도에는 1621명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4시 39분경 경기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1년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격려를 보냅니다. 시대를 잘못 맞아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불안당 사기 탄핵을 끌고 가서 사기 대통령, 거짓 대통령, 찬탈 대통령 이 임종석 문재인 세력에게 당한 것 이제 바로잡힐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장웅이라고 하는 북한 IOC 위원장이 보이고 문재인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이 보이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보입니다. 저는 28 핵미사일 무력 시위를 하는 북한에게 대해서 침묵을 하는 주범 토마스 바흐를 지적했습니다.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이제 세계인의 이 평화축제 2월 9일 날 개막식 바로 전날 핵 미사일 무력 시위를 하는데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 이 바보 같은 토마스 바흐를 바라봅니다. 이 쌍판대기를 잘 봐두십시오. 이놈이 세계의 평화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북한을 파격적으로 초청을 해놓고서 그놈들이 2월 8일 날 이제 평화를 위협하는 핵 미사일 이 무력 시위를 하는데도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 놈이 요 토마스 바흐라고 하는 놈입니다. 북한 예술단 140명 오늘 만경봉호로 방남을 했다. 이 오이사 조치를 무력화하는 일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도와줘서 이걸 한 겁니다. 정부 오이사 조치 예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의 전세기 예외받은 지 일주일 안 돼 천안함 폭침 독자 제재 천안함 폭침 때문에 오이사 조치로 됐죠. 독자 제재 예외를 허용해 버렸습니다. 판문점 육로로 오겠다. 경의선 육로로 오겠다. 백길로 방남 경로 일방 변경 또 그대로 수용했다. 왜? 이중대이기 때문입니다. 임종석 문재인은 이중대 전 세계에 공표하는 사건으로 김정은이가 만든 사건입니다. 이게 만경봉호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이 2002년도인데 내일 사진에 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국당의 조원진 의원과 애국당원들은 여기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입항 거부한다고 하는 이 플래카드를 들고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을 대표해서 조원진 의원이 이 만경보호 여기에 했던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님,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당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당신들은 문재인에게 협조하는 파스처를 취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뭐라고 하면서 결국은 6월 13일 사회주의 헌법으로 변경하는 일을 당신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제는 거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불행하게 미국에서 가진 고문을 받고 이제 죽음으로 몰린 오토 원비어 오른쪽이 보이고 그 아버지 원비어 부친이 보입니다.
원비어 부친 북실상 알리려 평창 온다. 북한 억류 석방 뒤 숨진 미 대학생입니다. 펜스와 함께 9일 개회식에 참석한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북한 인민 해방 전쟁을 하겠다. 따라서 이제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이것은 인민을 살리기 위한 정당한 전쟁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행사가 바로 펜스 부통령이 원비어 부친과 함께 문재인이가 있는 저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 거짓 대통령이 있는 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 바로 원비어 부친과 펜스 부통령의 이제 평창 나들이인 것입니다. 사기 대통령, 거짓 대통령, 찬탈 대통령, 이 문재인이가 국회에서 표류하는 개헌론 불지펴 6월 개헌 투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건 지령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뭡니까? 234명의 국회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성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무언가 약점을 잡혀 있고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임종석과 문재인이 갖고 있습니다. 2번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은 이미 북한의 지령을 받는 북조선의 제2중대 언론기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론기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번 전자개표기를 갖고 있습니다. 2번과 3번이 무슨 일을 만들어냅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75% 국민이 사회주의 헌법, 자유를 뺀, 그리고 사람 중심, 프롤레타리아 중심, 그리고 지자체, 이거 강화, 이것을 선호한다.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50대 언론사가 40일 동안 불어 제끼면 이걸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전자개표기를 돌리는데 이거 우리 편지지 투표지 한 사람들 모여라 하면 이제 대법원에서 이걸 할 텐데 이제 증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 나가서 줄을 섭시다. 그 줄이 부산까지 가더라도 1100만 명이니까 부산까지 가더라도 줄을 서서 대법원에서 문재인 놈의 새끼는 사기를 쳐서 대통령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1100만 명이 우리 증인으로 나섭시다. 그래서 이 여론조작, 언론장악, 전자개표기 부정으로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자신을 갖고 있는 이 사기꾼 문재인이가 벌리는 6월 13일 개헌투표입니다. 홍준표, 조원진, 안철수 전자개표기 부정을 말해야 합니다. 홍준표야, 전자개표기 부정을 왜 너는 말 못하느냐? 조원진과 안철수 전자개표기 부정을 말해야만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입이다. 개떡들아.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2월 6일 화요일 사설입니다. 국가수반 파견 김정은 북핵 해결 메시지 함께 보내야 라고 썼습니다. 꿈 깨라 라고 저는 썼습니다. 김영남 남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일인 9일 북측 고위급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문한다. 김영남은 비록 명목뿐이긴 하나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김정은 다음의 공식 서열 2위다. 한국을 방문하는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청와대는 문재인과 김영남의 개별 접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남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간 북미 회동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개똥이다. 펜스가 얘기했다. 만날 일이 없도록 해라. 결국 북미 관계의 결정적 모멘텀이 마련될지는 김정은이 대리인 김영남을 통해 내놓을 메시지에 달려 있다. 최소한 비핵화와 관련 관계 개선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자세라도 보여야 3월 패럴림픽 폐막까지 북미 대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김정은이 이런 절호의 기회를 다시 놓친다면 평창 이후 북한은 더 엄혹한 국제 제재 속에서 존망의 기로에 처할 것이다. 이재용 집행유예 특검 여론 수사에 법리로 퇴짜 놓은 법원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나 영재센터 후원금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은 그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정시 승마 지원은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고 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이 부회장은 1년 가까운 수감 생활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처신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이제 경영 유착이 아니더라도
정경유착이 아니더라도 정경유착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삼성이 앞장서서 끊어야 한다. 삼성은 경쟁력에서만이 아니라 기업 윤리에서도 1등 회사가 돼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민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 개똥이다.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삼성이라는 거대한 재벌이 대한민국 국가의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힘써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김대중 때도 그랬다. 노무현 때도 그랬다. 문재인 지금은 안 그러냐? 이 개똥아, 네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쓰고 있느냐? 대통령도 개헌안 국회가 논의 주체로 나서라. 이미 짜고 가는 고스톱입니다. 인문의 세 가지 확보한 것이 뭡니까? 234명 국회의원을 확보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을 확보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확보했습니다.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입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입을 닫아주고 있고 조원진이가 입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사천리로 이제 75% 이상 국민들이 사회주의 헌법, 자유를 빼는 것을 찬성한다. 사람 중심, 프롤레타리아 중심 국가를 만드는 것을 선호한다.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없도록 만든 헌법을 선호한다. 이 개짓을 할 준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 여적 문재인이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니들 국민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니들은 개돼지다. 이어서 땅굴에 대한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땅굴 대비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에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난꽃은 향기를 피우며 곳곳이 피어나 있습니다. (2018년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님 축하합니다. 또 꿋꿋하게 1년을 버티셨습니다. 이재용 정경유착 오명서 풀려났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썼습니다. 2심서 집행유예 353일 만에 석방되었다. 법원 대통령 겁박 따라 돈 줬다. 승계 청탁 경영 유착은 없었다. 승마지원금 36억만 뇌물로 인정했다. 최지성 장충기 삼성의 임원들도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문재인이는 시간 없다. 정부 개헌안을 준비해달라. 사실상 국회에 개헌 논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이가 여적질을 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제거하는 여적질, 헌법을 파괴하는 여적질.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의 제2중대가 돼서 김정은에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갖다 바치려고 이제 헌법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여적질은 이 옆에다가도 또 썼습니다. 뭡니까? 교과서 집필 시한서 북세습을 빼라. 6.25 남침을 빼라. 이 교육평가원 북인권도 빼라. 이 여적질을 임종석 문재인이가 지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상곤이가 이제 총대를 메고 교육부 장관이죠. 이 짓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북한 만경봉호가 5.24 제재를 흔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묵호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예술단 본진 오늘 묵호항에 입항, 정부 제재 예외 허용키로 이게 왜 이렇습니까? 김정은이가 밀어붙인 것이죠. 처음에는 육로로 온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만경봉호로 이제 5.24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를 비웃는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종석, 문재인 이런 자들이 동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적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용 3개 주요 혐의 모두 무죄. 주요 혐의가 뭐냐면 미르 K스포츠 뇌물이다. 영재센터도 뇌물이다. 재산국에 도피했다. 이것이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1심에 그 판사는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참 한심합니다. 특검 주장 대부분 인정 안 돼. 뇌물 액수 특검은 433억이라고 했고 1심에는 89억을 인정했는데 2심은 그 반을 뚝 잘라 36억만 인정을 했습니다. 특검이 내세운 경영권 승계 작업, 재판부는 승계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특검은 가상의 것을 만들어내 갖고 이제 기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묵시적 청탁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묵시적 청탁도 이게 말이 됩니까?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최순실에 준 36억 관련만 인정했다. 재산국외 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다. 청문회 최씨 모른다 위증은 유죄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강요로 최순실에 36억 줬어도 직무 관련 대가성 있다. 대통령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다. 어떤 대가인지 특정하지 않아도 무언가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 어느 기업이 거절하겠나 지적도 있다. 쓰고 있습니다. 이재용 씨를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 올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거 한명숙 1심 깨고 유죄 판결을 내렸던 분입니다. 법조계 법리만 따지는 원칙주의자, 선거 후 적폐 판사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이게 참 어려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조금만 다 견디십시오. 문재인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미북 대화 평창에서 묽고 싸늘한 미국, 대화 기대하는 정부와 온도차. 펜스 부통령은 이제 북한 대표단과 나를 마주치게 하지 말라. 동선을 그렇게 짜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원비어 대학생 가진 고문을 당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죽은 우리 원비어의 부부입니다. 이분이 지난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 연두교서 행사에 초청돼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은 이 두 분을 이제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과 이 원비어 어머니, 아버지 같이 평창올림픽에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 언론들 남북대화 개시 전에 한미 협의 안 돼 균열이 심각하다 쓰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평창 가는 건 대북 해법 균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제 대화만 하자고 하는 문재인과 임종석을 압박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펜스와 김영남 한자리에서 만나도 조우 차원 넘는 대화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 원비어 붙인 평창에 온다. 펜스 미 부통령 개막식에 초청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즉 북한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곧 북한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북한 인민 해방해야 마땅합니다. 저 북한의 노동당 김정은과 그 지배구조, 노동당 그리고 선군 정치를 하는 군사 리더십 그리고 플러스 정부 조직 이러한 자들은 다 처형되고 죽어마땅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일반 인민, 저들은 인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일반 국민들, 이들은 해방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이것을 작년 11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7일 날 560m 역주행을 하면서 임종석과 문재인과 이철성이의 이 반미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에 빌붙어 사는 저놈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난 다음 날 11월 8일 날 국회에 들어가서 연설을 한 겁니다. 한국민은 위대하다. 그리고 북한에 억압받고 있는 인민들이 있다. 해방시켜야 된다. 한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태극기 국민들도 해방시켜야 된다. 이 뉘앙스로 연설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펜스 부통령이 이 원비어 부부와 함께 평창에 와서 이제 문재인 이 사기 대통령 거짓 대통령, 찬탈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북한 공격을 한다. 네가 말려도 한다. 북한 인민을 해방하겠다. 네가 잘못 말리다가 네도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해임됐다고 합니다. 김원홍이는 출당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정원 황후임의 김정각이 임명했다고 합니다. 총정치국장에 풍계리 4번 경조소 굴착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2번 갱도가 방치된 가운데 현재 4번 갱도에서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영변의 원자로가 2년째 가동 중이어서 핵연료의 재처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에 오는 8일 건군절 열병식 행사와 관련해 평양 미림비행장에 병력 1만 2천여 명, 장비 160여 대를 동원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식 발사대도 식별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문맥을 보면은 이제 2월 8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2월 8일 날 핵실험의 가능성이 있고 미사일 발사대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미국이 알아채고 코피 작전을 감행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깨부수갔다. 이러한 상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씨 직속으로 있는 정해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청와대발 개헌안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정해구 성공회대 출신입니까? 간첩들을 양성하는 양성소, 정책기획위, 공론조사 등 포함 한 달 내 국민 여론 수렴 나설 계획, 여야 합의 안 되면 3월 중 발의를 한다. 문재인이 2014년 위헌 판결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저는 여적청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의원이 한미훈련 재개하나 8번 질문했는데 이 총리는 끝까지 가타부타 입장을 안 밝혔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한미훈련을 재개하지 않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임종석과 문재인과 이낙연 총리가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지령을 따라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적 총리라고 썼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93조에 해당되는 여적 총리라고 쓴 것입니다. 여적의 김상곤 교육
수장이 벌이고 있는 일을 보겠습니다. 남한 정통성을 부각 않고 북과 동등 국가로 서술하겠다. 북을 높여주겠다. 북을 존숭하겠다 하는 내용이죠. 역사교과서 집필 초안. 그래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북한 인권을 2007년 개정, 2009년 개정, 2015년 개정, 2020년 적용 예정 시한 초안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을 언급하지 않겠다. 북한 세습체제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겠다. 북한이 6.25 남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하지 않겠다. 이 여적질을 김상곤이가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따라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를 이 여적들이 적국가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와 원전 기술을 파괴하는 자, 이 교과서까지 파괴하는 자, 이들을 여적군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보고 있습니다. 헌법 파괴 여적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서도 모른다면은 국민들 니들은 개 돼지다. 이걸 보고서도 모른다면 니들은 개 돼지다. 민중기 성희롱 논란에 대법 4년 전 양해된 일이다라고 감싸고 있습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성희롱 발언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려면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된다. 그게 6cm 이상이면 된다. 길이를 의미하죠. 남근의 길이를 의미하죠. 신용카드 그 크기가 딱 그렇다. 이게 민중기 이놈이 여성들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이 신용카드 가지고 6cm 남근이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놈을 대법원장 김명수는 이놈이 서울대학교 법대 동기라고 중앙지법원장에다가 갖다 앉혔습니다. 이놈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2월 6일 화요일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것 아닌가. 그렇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작년 1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삼성 장학생이라는 매도와 문자 폭탄 피해를 입었다. 누구라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미 사법부 지도부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들로 교체됐다.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순전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에는 아직 법과 양식을 우선하는 꼿꼿한 판사들이 있었다. 2심 판사들도 온갖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 사회를 바치는 기둥이 아직은 건재하다고 느낀다. 찬사를 보냅니다. 6.25 남침, 북세습, 북인권, 자유민주 다 뺀 새 정부 교과서 시안. 이 짓을 임종석, 문재인, 김상곤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적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 교과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적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여적들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3.1절 범국민대회 준비 안보단체 및 광역안보단체 회의를 하겠답니다. 개헌 저지 1,000만 명 서명 헌법 수호 자유수호라고 했는데 여기에 문재인 퇴진은 쏙 빠졌습니다. 아마 전광훈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이 배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퇴진시키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일인데 개헌을 사회주의 헌법